오늘은 이제 본선 경쟁을 뚫고 온 학생들이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날입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좀 흥미진진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한 만큼 기량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 방식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선처럼 각 팀들이 7분씩 발표를 할 거고요. 7분 이후에 25분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1분 전에 6분이 경과되면 저희가 본선처럼 종을 한번 울리게 됩니다. 1분 동안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질문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 그리고 탐구 취지에 벗어나는 질문은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순위 결과에 따라서 각 부분 1등은 대상, 2등, 3등, 4등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장님께 또 심사 배점과 심사 기준에 대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선과 마찬가지로 창의 탐구 능력이 40점, 과학적 탐구 능력이 30점, 그리고 실험 기능, 또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15점, 각각 15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탐구 점수가 제일 많죠. 창의적 탐구 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30점, 실용성, 실제 이걸 쓸 수 있느냐 하는 실용성이 10점, 그리고 과학적인 탐구 능력이 20점, 또 논리성이 10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15점, 발표 및 토론하는 것이 이제 15점, 이렇게 돼서 100점 만점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모두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려상 그런 거 말고 결선에서 상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면서 채점 기준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제3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초등부 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4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2명씩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큐브 매직과 싱다이아이풀 그리고 우리는 과학왕, 아두이노단 이렇게 4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 와영초등학교 큐브 매직팀 5학년 김의한, 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한 작품명은 스네이크 매직 큐브 2입니다. 스네이크 매직 큐브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네이크 매직 큐브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스네이크 매직 큐브의 옆면을 다른 모양, 즉 평행세변이나 그리고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옆면을 그 모양으로만 조작하면 되었었고, 저희들은 이 스네이크 매직 큐브의 삼각 기둥을 반으로 잘라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스네이크 매직 큐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네이크 매직 큐브 2와 기존의 스네이크 매직 큐브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스네이크 매직 큐브 2만의 장점을 찾아내어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스네이크 매직 큐브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들만 지각 삼각형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 기둥이 위아래로 12개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각의 길이와 각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네이크 매직 큐브를 칼로 잘라보았습니다. 내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점은 첫째, 각각의 삼각 기둥은 밑변을 직각의 눈 사이에 이듬한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면이 정사각형이 아니어서 180도를 돌리면 괜찮지만 90도를 돌릴 시 사각형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매직 큐브도 큰 제품은 없는 듯합니다. 그림과 같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스네이크 매직 큐브의 모형을 만들었었습니다. 기존의 스네이크 매직 큐브의 이등변 삼각형을 한 번 더 자른 모습입니다.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이 텅 비어 있어서 한 핀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삼각기둥의 높이를 정하기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종이 스네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삼각기둥의 밑변에서 길이가 같은 이등변인 밑변을 기준으로 높이를 설정하니 옆면이 정사각형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정육면체가 나열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각기둥의 밑변이 너무 길어 90도 회전 시 간격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삼각기둥 밑변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을 기준으로 만들어 제작하였으니 또 다른 면이 90도 회전 시 안 맞습니다. 결국 위 두 변의 중간 길이를 기준으로 제작하니 어느 정도 오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스네이크 매직 큐브는 작고 휘어지는 특징이 있어 좀 더 튼튼한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기존의 스네이크 매직 큐브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는 낚싯줄의 탄성 때문에 너무 헐거웠고 모양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굵은 줄로 유하기로 해보고 여러 가지 줄을 연결해보니 굵기가 1mm 정도인 배드민턴 줄과 굵은 낚싯줄이 적당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스네이크 매직 큐브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스네이크 매직 큐브는 회전 시 소직으로 꺾입니다. 하지만 이 스네이크 매직 큐브 2는 회전 시 몸통 자체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 경우 기존의 스네이크 매직 큐브보다는 몸통 자체가 회전이 되므로 좀 더 자유로 조작 방향이 자연스러워서 다양한 모양 만들기가 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수를 세는 활동에서 좀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기존 스네이크 매직 큐브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양과 무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특별한 것은 기존의 스네이크 매직 큐브는 1층 이상의 직립면체를 거의 만들 수 없으나 이 스네이크 매직 큐브 2는 2층, 3층의 직립면체까지 모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이어도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상한 대로 무궁하게 모양과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선 대회가 끝나고 스네이크 매직 큐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단 종이 큐브 첫 번째처럼 정육면체 모양이 나도록 3D 프린터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과 쌓기나무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하자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개수가 한정되어서 여러 개의 큐브를 동시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숫자도 세기 쉽고 끝부분도 그림과 같이 긴 직사각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새롭게 만든 스네이크 매직 큐브로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엔트리 부품 찾기 대소동이라는 보드게임을 응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보드게임의 도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드는 사진과 같이 미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중간에 가짜의 말을 위치합니다. 자석이 붙였된 함정 말판을 상대편 5개씩 마음대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점수 말판 S1, S10까지 골고루 상대편 진영에 배치합니다. 순서를 정한 후 무작위로 섞여진 점수 카드의 맨 위 카드를 뒤집어서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점수 말판을 찾아갑니다. 스네이크 매직 큐브를 다양한 모양으로 조작하여 보드판 위에 배치합니다. 만약 한 번에 가지 못하면 자신의 말을 움직여서 여러 번 실시하여 도착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큐브 조각이 본 위치에 도착해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션 말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총 20가지에 섞여서 뒤집어 놓인 미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미션을 수행하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미션 카드는 모양이나 숫자가 적혀 있어서 모양을 만들거나 숫자를 직립면체, 가로, 세로, 높이로 변형하여 직립면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해당 시간 동안 만들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면 종을 칩니다. 결국 10개의 점수 말판 중 많은 말판을 획득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3명, 4명이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스네이크 매직 큐브의 제작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네이크 매직 큐브 2는 아직 개발 및 특허 상품이 아닙니다. 둘째, 삼각기둥의 밑변의 빗면 길이와 밑변의 길이 중간 길이만큼 삼각기둥의 높이를 만들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큰 스네이크 매직 큐브는 안 됩니다.
셋째, 새롭게 추가되는 여러 모양의 규칙은 학생들의 생각과 수지에 대해서 무궁하게 만들어집니다. 넷째, 스네이크 매직 큐브를 이용하여 다양한 보드게임에 적용하여서 놀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팀 싱다이애플 준비되셨습니까? 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본 게임의 특징은 화투와 오목의 규칙을 접목시킨 것으로 숫자 타입판 배치와 연산과 난이도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게임 상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석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타입판을 다루기 쉽게 하였으며 수학적 내용이 게임의 주요한 승리 전략입니다. 게임의 구성품은 숫자 카드, 숫자 타일, 타일판, 숫자 거치대, 말,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그림과 같이 자신의 색깔말로 오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게임 진행을 위해 선택한 연산과 난이도에 해당하는 숫자 카드와 숫자 타일을 준비 후 숫자 타일을 타일판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수에 맞게 숫자 카드를 배분합니다. 게임 준비가 되었으면 소유한 카드와 바닥에 깔린 카드를 각각 한 장씩 선택하여 연산한 결과 값에 자신의 말을 주고 더미 카드 한 장을 바닥에 깝니다. 여기서는 21과 10을 선택하였으므로 31에 자신의 말을 둡니다. 위 단계를 차례로 반복합니다. 오목이 완성되거나 손에 든 카드가 모두 소진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본 게임은 덧셈, 뺄셈, 곱셈 세 가지 연산으로 게임이 가능하며 숫자 카드의 숫자를 바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덧셈의 경우 0에서 12의 숫자 카드를 사용하면 주로 한 자릿수 덧셈이 사용되는 게임이 되며 10에서 22의 숫자 카드를 사용하면 두 자릿수 덧셈 게임이 됩니다. 뺄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숫자 카드의 숫자를 바꾸면 난이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가로 탐구한 곱셈 게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곱셈 연산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탐구 결과 공통점은 덧셈과 곱셈 모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연산 결과가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덧셈은 이 대각선 방향으로 연산 결과가 동일하지만 곱셈은 불규칙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덧셈은 연산 결과가 15개인데 연산 결과의 개수가 그것은 사용한 숫자 카드의 개수 더하기 사용한 숫자 카드의 개수 빼기 1로 즉 8 더하기 7, 15개입니다. 하지만 곱셈은 규칙 없이 31개로 덧셈보다 약 2배 더 많습니다. 이러한 탐구 결과에 기초하여 곱셈 게임 구성은 구구단에 등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연산 결과가 25개인 숫자 카드 조합을 찾았으나 구구단 중심의 곱셈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생각을 바꿔 표와 같이 연산 결과 31개에서 6개를 제외하고 25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구성하였고 여러 번 해본 결과 게임 진행에 크게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게임 진행에 필요한 적정 카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에서 9의 숫자 카드를 각 6장씩으로 하여 총 48장의 숫자 카드로 게임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31개의 연산 결과에서 6개의 연산 결과를 제외시킬 때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단의 곱셈 결과 6개를 제외시킬 경우 숫자 카드 2의 활용도가 떨어져 게임 후반에 숫자 카드 2가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 단에서 골고루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임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카드 2부터 9까지 각각 6장씩 48장 연산 결과 31개 중에 6개를 뺀 25개의 숫자 타일을 배치한 타일판 그리고 플레이어의 수에 맞게 숫자 카드를 배분합니다. 여기서 2인 플레이 기준으로 플레이어에게 11장씩 나누어주고 4장 깝니다. 그 다음부터는 덧셈 뺄셈과 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곱셈의 승리 전략은 덧셈 뺄셈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 타일판의 정가운데 자리를 차지합니다. 둘째, 매 턴마다 신속한 계산력과 공간 추리력에 기초하여 자신의 오목에 유리한 자리를 판단합니다. 셋째, 연산 결과가 나올 확률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12, 16, 18, 24, 36은 상대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결과로 상대에게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략을 잘 몰랐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전략을 알게 되어 더 재미있었다고 하였으며 게임 내내 연산에 기초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흥미진진하였고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산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구성품인 숫자 카드와 숫자 타일, 색깔말 등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보드판을 일체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서랍을 추가하여 구성품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위부분에 타일판을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보드게임의 기대 및 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보드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플레이어가 직접 대면하여 즐기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두루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과 친해지는 멀티오목 게임으로 친구들과도 수학과도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우리는 과학왕팀입니다. 저희는 찬물저음통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찬물저음통을 만들게 된 동기는 평소에 집에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찬물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물을 아껴야 하는데 찬물이라는 이유로 버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찬물을 모은다면 찬물을 사용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물저음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 절약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본 결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4분의 1은 욕실에서 사용되고 생활용수 중 전체의 3분의 1은 화장실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열변한 물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열변한 물감을 열 전달이 잘 되는 샤워기 맨 아랫부분에 색칠을 하여 온도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변한 물감을 사용하여 본선대에 출전하였으나 여러 질문을 듣고 보니 열변한 물감이 정확한 물의 온도를 구분해 주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먼저 실제 물 온도를 측정해보니 보통 찬물은 25도 정도였고 35도가 되니 충분히 샤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40도 이상이 되니 피부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와 열변한 물감이 칠해지는 세면기나 샤워기의 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열변한 물감을 사용하기보다 방수온도 센서를 사용하여 찬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재서 물을 모으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생겼으며 다양한 전압에 작동합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에 작동하는 밸브를 선택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전기를 흐르게 하면 자석의 힘에 의해 열리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수온의 조건에 따라 220V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스위치로 릴레이 스위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일정한 수온이 되면 릴레이 스위치로 찬물로 가는 밸브의 전기를 끊어 잠그고 샤워기에로 가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를 주어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1차 작품은 아크릴로 만들어 사용하여 하였으나 불편하였습니다. 2차 작품은 식당에서 얻은 큰 간장통을 사용하여 찬물저음통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모으기 편리했고 많은 물을 모을 수 있었으며 간장통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말하자면 많은 물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물이 든 통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작품으로 작은 크기의 찬물저음통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많은 물을 모으진 못하지만 쉽게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3차 작품은 구상도입니다. 그림과 같이 밸브를 사용하여 열변한 물감을 이용해 찬물을 모으는 것을 구상하였습니다.
실제 모형으로 사진과 같이 만들어 보았으나 부피가 커서 집에는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찬물 저금통으로 모은 물은 다른 용기에 옮겨 사용하거나 화분에 물주기, 걸레 빨기, 청소하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에게 집에서 찬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조사해 보니 가장 많은 것이 청소이고 그 다음이 설거지와 화분 물주기 등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간 집에서 찬물 저금통을 사용해서 물을 아껴보니 한 달에 3,000원 정도의 수도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조금의 물이라도 아낀다면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두이노와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방수 온도 센서, 릴레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새로운 4차 찬물 저금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결 모습은 그림과 같습니다. 저희는 엔트리로 작동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소온 센스의 값을 읽고 그 값보다 작으면 찬물 쪽 밸브가 열려 있고 샤워기 쪽은 잠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수온 이상이 되면 샤워기 쪽 밸브가 열리고 찬물 쪽 밸브가 닫힙니다. 아두이노 스케치만을 사용하면 한 가지 온도만 정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어플을 만들면 사람에 따라 원하는 온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품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이 들어있는 통에 있는 물을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내리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방수온도 센서로 물의 온도를 재서 35도 이상이 되면 릴레이 스위치에 초록색 불이 켜지고 샤워기 쪽으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제작 결과 첫째, 물을 아끼기 위한 방법을 찾아 찬물 저금통을 발명하였습니다. 둘째, 물을 아끼는 생활을 실천하여 물절약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두이노와 센서를 사용하여 미래의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왕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결선 초등부 마지막 팀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는 김천의 과학을 지키는 포켓몬의 감초 귀염둥이 악당. 저는 광호. 저는 장원. 저희는 아주단입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똑똑한 LE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천 은곡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선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불을 켰을 때 눈부심이 생긴 광호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불을 켜도 눈부심이 없는 전등을 만드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밤에는 우리 눈에 동공이 열려있고 로놉신의 양이 많아서 망막이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빛이 들어오면 눈부심이 생기고 황반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과 LED 등의 사용으로 블루라이트가 사람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가시나요? 왼쪽의 등이 청색광이 더 많이 나오는 LED 등입니다. KBS 소비자 리포트 실험 자료에 따르면 청색광이 다른 빛에 비하여 망막세포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간에 동공이 열린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청색광이 많이 나오는 품질 낮은 LED 전등의 사용으로 황반 변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는 주변이 깜깜할 때 도도 센서가 1분에서 2분에 걸쳐 서서히 켜주도록 하여 동공을 수축시키고 망막의 미감도를 떨어뜨려 황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약간의 빛이 있을 때는 LED가 바로 켜지게 하는데 이때는 눈이 이미 적응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와 비슷한 작품이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 결선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키프리스에서 조도와 LED라고 입력하고 특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참고할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의 조도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는 가로등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바깥의 조도와 주차장 안의 밝기를 변화시키는 특허가 있었습니다. 기본 알고리즘이나 원리가 저희 작품과 조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조명 가게에 가서 조도와 관련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조광기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수동으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조광기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전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선행 기술 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의 제품들은 전기를 절약하고 사용하기 좋은 적절한 밝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조절하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저희 똑똑한 LED는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고 무엇보다 눈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탐구 결과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은 1차 작품입니다. 1차 작품은 테스트 버전으로 알고리즘과 전기회로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작품입니다. 2차 작품은 광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줄 LED를 사용하고 페트병을 이용하여 조도의 안테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박스 내부에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고 한지로 빛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3차 작품입니다. 블루라이트 모드 버튼을 추가하여 청색광을 줄인 LED 등입니다. LED의 색은 RGB 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청색광을 255 정도에서 150 정도로 감소시켜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 작품에서 문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야간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등이 서서히 켜지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눈은 밝은 곳에서 이미 적응되어 있는데 방 안은 깜깜해서 서서히 등이 켜지게 됩니다. 서서히 켜지는 등을 바로 켜야 했습니다. 저희는 4차 작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장원이가 생각해냈습니다. 소리 센서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바로 켜지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려 켜지게 하려고 했는데 실험 결과 박수가 잘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수를 칠 때 소리 센서의 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박수를 칠 때 10 이상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분의 기준값을 8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 작품의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최종 수정된 알고리즘입니다. 천천히 켜지는 단계에서 소리값이 8 이상이 되면 바로 켜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모드가 실행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코드는 소리 센서의 조건문입니다. 작품을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위에 빛이 있을 때는 바로 켜집니다. 그리고 어둡게 하기 위해 뚜껑을 덮겠습니다. 주변이 어두울 때는 빛이 서서히 켜집니다. 이때 박수를 치면 바로 켜집니다. 밤에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박수를 한번 쳐주면 됩니다. 다음은 블루라이트 보드입니다. 블루라이트 보드 스위치를 켜고 LED 스위치를 켜면 청색광이 감소해서 눈이 편안합니다. 색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다음은 작품 보안 사항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220V에서 작동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LED 등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듀이노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듀이노단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팀 간의 토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질문 활발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손을 드시면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 큐브매직 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두이노단한테 질문합니다. 그 시연 장면에서 전등이 서서히 밝혀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전등을 실제로 집에서 설치해서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발명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 설치하는 단계는 나중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조도 센서 값이 50보다 작으면 어두운 걸로 판단하여 불이 서서히 켜지고 50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변이 밝은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켜지게 되는데 1차의 밝기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1은 거의 차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어두운 것에 따라 서서히 켜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팀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는 과학왕팀. 네, 이번 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 오목 게임을 할 때 가장 중간 부분을 차지하면 게임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가장자리를 차지하지 않고도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략이나. 오목을 만들면 됩니다. 자신의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카드와 그 칸에 있는 카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자신이 만들기 제일 유리한 오목 줄을 차지하면 됩니다. 네, 아두이노단 팀. 싱다이의 폴팀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멀티오목 게임은 수학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공부량이 많아서 학습보다는 재밌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게임을 홍보하겠습니까? 홍보. 연산 속도와 재미가 있는 보드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학습 교구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팀도 질문해 주세요. 네, 큐브 매직 팀. 4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중에 눈부심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서히 밝아지는 등이 AI 스피커에서 무드등이나 모닝콘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AI 스피커의 기능과 이게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AI는 못 들어가고요. 일단 그런 건 조금 알긴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과학왕팀. 1번 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만들어 오신 판이 직사각형이었는데 그러면 4명이나 3명을 할 때 그 전략적이나 그런 적으로 하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만든 것은 2인용이고 4인용, 3, 4인용은 정사각형으로 더 만들 예정입니다. 3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물의 온도와 계절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온도가 다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찬물로 많이 샤워하시는 분들은 따로 배수관을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희망 온도를 더 높이거나 낮춰서 그건 자기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두이노단. 우리는 과학왕팀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중에 샤워기에 연결해 숫자로 정확한 온도가 표시되는 디지털 샤워 온도계가 제품이 저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비해 찬물 저금통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온도가 그 숫자로 나오는 거는 찬물을 절약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온도가 지나면 그 불이 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숫자가 나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온 물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물에 닿으면 물감이 막 흘러내릴 수도 있고 방수를 코팅했다면 그걸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래 그 꼭지를 돌리면 그게 보일러가 작동이 돼가지고 원래 물이 데펴지는 걸 온도계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온도계로 해서 온도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저희의 그 아이디어는 그 온도의 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찬물을 절약해서 모아서 딴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큐브 매직 팀 질문해 주세요. 네, 시인 다이애플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연산오목이라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임이 하나 있고 유튜브에서도 수연산오목이라는 그런 엄청나게 비슷한 그 놀이 형식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지 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그런 유사한 제품을 알아보진 않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싱 다이애플 질문해 주세요. 1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스네이크 큐브도 경고성이 부족해 보였는데 더 작은 삼각기 등으로 만들면 경고성이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줄에 따라서 탄력성이나 끈의 세기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발명왕 팀. 2번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연령층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와 어른이 같이 할 때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어른들은 일단 그냥 덧셈, 뺄셈, 곱셈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애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큐브 매직 팀 질문해 주세요. 3번 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 시연 작품이 있잖아요. 저기 아두이노랑 220V라는 좀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데 이게 물을 쓰는 작품이다 보니까 감전된 위험은 없습니까? 이거는 일단 이걸 시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것이지 만약에 실제 집에 설치를 한다면 벽 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감전되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전기선이랑 이 호스 같은 게 붙어서 물이 나올 때 물은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전될 그렇게 돼서 감전될 위험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팀 그 시제품 만들어 왔는데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예. 또 다른 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왕팀 저거 만들려면 상당히 큰 힘이 필요했을 텐데 직접 만들었어요? 선생님이랑 저거 밸브랑 그거를 같이 사서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꼽아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그 프로그램 짠 거는 직접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은? 선생님께서 도움을 따로 좀 가르쳐 받았어요? 주셔서. 네. 그 본선 때보다 다들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라 뭐 딱히 질문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히 질문할 거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하여튼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를 아시나요? 왜 솔레노이드 밸브를 썼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온도에 따라 그거 전자석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밸브를 찾다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적합할 것 같아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썼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선택한 거는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나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아니 밸브는 잘 선택했어요. 잘 선택했어요. 네 번째 팀은 조도 센서를 아까 그림으로 볼 때는 CDS 셀 같은데 어떤 거 센서 썼어요? 아날로그 13번 핀으로 꼽았는데. 아날로그 13번. 아니 그냥 어떤 센서 그것도 같이 만들면서 공부했나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어떤 센서를 썼느냐. 그 조도 센서와 소리 센서를 좀 공부했습니다. 썼어요. 그럼 조도 센서는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지는 혹시 공부해봤나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어렵진 않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작동되는 거였어요? 조도 센서는? 조도 센서가 일종의 저항인데요. 그 빛이 밝으면 센서의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저항값을 인식해서 센서 값을 정하기 때문에 센서 값을 정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잘 이해했네요. 내가 바로 그거 궁금했던 거 이해하고 있나 했는데 잘 이해하고 있네. 네, 알겠어요. 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본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 심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팀의 그런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혼자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보드 게임에 얼마만큼 학생들이 잘 접근을 할까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이거를 게임 자체를 앱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는가요? 앱으로 만드는 거는 뭐 게임 메이커나 이런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만 보드 게임에 적응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아요. 아까 그 4번 팀 그 LED 등에서 아까 스위치를 각각 그 청색광과 백색광을 구분해서 켠 이유가 뭘까요? 청색광은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높은 빛입니다. 그래서 망막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초록색 빛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청색광이 없는 백색광을 사용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네, 잘 알았어요. 3번 팀 이거 아까 만들어 갖고 이제 한 달 정도 써본 모양이죠, 집에서. 그래서 3,000원 정도 물 요금이 절약됐다고 그러는데 3,000원 정도 요금이 절약이 됐어요? 그 사용했다는 것은 저 4차 작품을 사용한 건 아니고 그 전에 그거는 본선대회에서 얘기해 드린 그 1, 2, 3 작품을 사용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수도 요금이 나왔을 때 그걸 체크를 해봤을 때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그 정도의 요금이 절약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3,000원 절약됐다고 치고, 그러면 그 기구 만들고 그다음에 저거 화장실에 이제 설치하고 그런데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 뭐 절약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거 공사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아이디어는 뭐 좋지만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보이는 그런 면도 있어요. 보면 이 자료를 만드는데 오타가, 이거 우리 이제 심사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글자가 틀렸네. 36페이지에 보면 동아리가 동일이로 나오고 37페이지에 보면 220V 전압이 접압으로 나오고 뭐 이런 뭐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뭐 자질구레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발표 자료 그런 거 만들 적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지 더 신뢰가 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2번 팀은 내가 이 게임의 목적이 오목에 승리하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학 계산 능력을 빨리빨리 뭐 좀 늘리자는 건지 그게 불명확해요. 목적이 뭐예요? 게임의 목적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재밌게 수학 그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오목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목을 만드는 것은 게임 플레이할 때 목적이고 이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수학 능력 향상입니다.
그럼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에 이제 자신감 가지면 이거는 뭐 금방 흥미를 잃겠네. 목적이 그 사칙에 빨리 이제 익숙해지는 거라면. 그렇죠? 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솔레노이드 릴레이 회로를 썼는데 릴레이 회로가 뭔지를 혹시 아세요? 릴레이 스위치를 그 아두이노는 그 보통 5볼트를 사용하는데 그 5볼트로도 220볼트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스위치로 릴레이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잘 이해했네요. 예. 혹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팀원들끼리 다시 토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매직팀 질문해 주십시오. 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칙 연산을 쓰는 게임인데 사칙 연산을 모든 초등학생이나 거의 모든 초등학생이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하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보통 2학년, 3학년은 곱셈, 나눗셈을 안 배우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칙 연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게임을 진행합니까? 2학년 정도는 덧셈이나 뺄셈을 플레이하면 되고 아예 모르는 경우는 일단 배우고 해야겠죠? 네, 그런데 만약 배웠는데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못하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못하는 애들이 하면 마치 0 곱하기 20을 해도 0이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네, 4번 아두이노단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 팀한테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두 자릿수로 곱하거나 안 그러면 나누거나 뭐 사칙 연산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연령층이 높아진다면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그런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외우기는 되는데 그 밖의 수로는 할 수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밖의 연산 방법이요? 네. 그것은 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3번 우리는 과학왕팀. 네, 4번 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스케치로 코딩을 하셨는데 조도의 기준이 5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500의 숫자 단위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 단위는 룩스인데 룩스? 여기서 500이라는 값은 실제 조도가 아니고 조도 센서 값을 말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숫자의 단위 단위 같은 건 없는데. 네. 네, 다른 질문 또 해주십시오. 네, 1번 큐브 매직팀. 아두이노에서 전등은 불을 켤 때 디지털 아웃에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디지털은 0이랑 1로 신호만 받는데 끄거나 켜는 기능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서서히 켜지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까? 저희는 아날로그 핀을 썼습니다. 그 아날로그 핀은 다른 데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천천히 켜지거나 10이 아니고 아래 숫자까지 계속하는. 네. 네, 우리는 과학왕팀. 지난 본선에서 그 품질이 안 좋은 LED로 인해서 황반 변성이 온다고 했는데 그걸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부분 노화로 인해 생기는데 그러면 눈부심 때문에 그런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까? 눈부심 때문에 생기는 사례는 실제로 황반 변성이라는 병은 망막 쪽에 황반이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근데 블루라이트의 경우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확실히 황반 변성을 일으킬 확률이 있고 웬만하면 노화에 걸릴 수도 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큐브 매직팀. 3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 밸브를 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했는데 그거 솔레노이드 밸브 어떤데 다른 곳에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저희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수도관에 사용했지만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 솔레노이드 밸브는 석유나 기름과 같은 여러 화학가스 같은 걸 이용할 때도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싱다이애플 팀. 4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노판 말고 릴리패드를 사용했다고 알고 있는데 웨어러블 아두이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왜 사용했나요? 우노가 싸고 일단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우노를 썼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단팀. 3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쉬운 물감의 색깔이 바뀌는 화학적 원리는 무엇인가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열변화 물감의 색이 변하는 거는 공부했지만 화학적 원리까지 그렇게 깊숙하게 공부는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큐브 매직팀 질문해 주세요. 그 파워포인트에는 3번 팀한테요. 파워포인트에는 소원 센서가 호도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왜 물통을 넣었습니까? 그거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시연을 해봤는데 물을 배관에 꽉 차서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그 센서가 그 내려가는 동안 그 물의 온도를 재지 못해서 그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로 옮겼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것으로 초등부 결선 네 팀의 발표와 토론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준 네 팀에게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대회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들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초등부 결선 큐브 매직 팀의 점수부터 공개해 주십시오. 584점. 두 번째 싱 다이애플 팀의 점수입니다. 571점. 우리는 과학왕 팀의 점수입니다. 633점. 자, 그럼 마지막 아두이노단의 점수 공개해 주십시오. 620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학왕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